반갑습니다. 노생마입니다. 예, 오늘도 이야기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모란 상권을 거의 잡다시피 하고 있는 그 출장 안마 홍보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제 계속 홍보에 명함 뿌리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. 그게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 돈이었어요. 돈.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뭐 생양아치라 진짜 뭐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.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그렇게 홍보를 못하게 태클을 걸고 귀찮게 했던 일들이 결국은 일을 달라는 것 같더라고요. 일을.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. 근데 저도 그렇고 또 그 모란에서 그 뽀뽀방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걸 누구한테 홍보를 맡길 만한 일의 양은 아니에요. 솔직히. 왜냐하면 한 3, 4시간, 짧게는 한두 시간 그 모란에서 뽀뽀방 하셨던 분들은 뭐 한 30분, 1시간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그 명함 뿌리는 거. 그냥 모란에만 뿌리면 되니까. 그러니까 그걸 뭐 일을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.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. 사실 저도 제가 혼자 3, 4시간 제가 열심히 하면 혼자 할 수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예? 오히려 모란을 그 친구들한테 맡기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모란은 내가 직접 안 올 테니 그 친구들이 2명이었거든요. 결국 하나는 키 큰 친구하고 하나는 좀 저만한 친구였는데 그 저만한 친구가 형이고 키 큰 친구가 뭐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양아치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고 뭐 반달도 아니고 좀 애매했어요. 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모란을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한테 홍보를 의뢰한 거죠.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거 저 사무실에서 알면 안 되는데 뭐 그러더라고요. 뭐 저야 믿져야 본전이죠. 왜냐 그 제안을 해서 들어주면 모란은 그 친구들한테 맡기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니들이 안 들어주지 않았지 않냐. 그래서 내가 홍보하는 거다. 이런 명분이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면 되겠냐, 모란. 예? 너희들이 뿌릴 때 내 것도 그냥 같이 뿌려줘라. 왜냐면 그 한 장 뿌리나 2장 뿌리나 똑같거든요. 예?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마 100만 원에 홍보를 맡겼던 것 같아요. 다행히 그때 제가 한 작게는 7, 800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벌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었죠. 그래서 그 뒤로 한 달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히려 제 거는 뿌려주면서 그 모란에서 뽀뽀방 하시는 분들은 또 못하게 해. 막 귀찮게 해.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저처럼 일은 또 맡기지도 않아. 왜냐? 한 30분이면 하루에 될 일을 그걸 왜 맡기냐 이거지. 예?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기네한테 위협적이라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예?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모란 상권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좀 해결을 했어요.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이제 제가
또 판단을 잘못하게 된 거예요. 거기서 지금의 마인드라면 오히려 일을 그 친구들한테 더 줬어야 돼요. 100만 원나치 일을 주던 걸 오히려 200을 주고 그 두 명이니까 100만 원, 100만 원. 내가 니들 책임질게. 요즘 카지노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카지노 보면 최민식이가 그렇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우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적이나 어떤 귀찮은 존재로 여길 게 아니고 내 일을 내가 돈을 버는데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저도 그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고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게 제 패착이었죠.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오히려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늘려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의존하게끔 1인당 저한테 100만 원씩 부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저한테 상당히 협조적이었을 거거든요.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제가 일을 줄인 거예요. 한 50만 원으로. 예? 뭐 매일 뿌리던 거를 격일로 뿌려달라고.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상황이 뭐 1금융, 2금융, 3금융 막 대부 이렇게 해서 뭐 저질러 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일단 한 650 정도는 고정비로 나가요. 650 고정비로 나가죠. 가게 또 운영비로 최소한 100만 원은 나가야 되죠. 월세 50에 뭐 이런 거 잡비, 명함비, 뭐 비품 해가지고 50만 원 나가요. 그러면 이래저래 한 750이 나가요. 그럼 그 친구들한테 100만 원까지 주면 850. 그럼 1000만 원 벌어야 150잖아요. 그러니까 그 650 나가는 걸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제가 개인회생 할 때도 후회했었는데 그 650 나가던 걸 거기서 어떻게든 손을 들었어야 돼요. 손을 들고 이 친구들한테 일을 오히려 더 주면서 그 일을 더 탄탄하게 하고 오히려 확장까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. 근데 그거를 못하고 제가 당장 한 달에 6, 700 나간다는 것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나갔던 100만 원도 부담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줄였네요. 50으로.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누가 늘리는 걸 좋아하지 줄이는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한 일주일 하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저의 홍보를 또 방해하는 거죠. 그 순간에 그런 제가 결정을 하지 않고 이 친구들을 오히려 돈을 더 주고 내 편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면 일이 좀 수월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게 항상 그 뒤로도 후회가 돼요. 그래서 그 뒤에 오히려 이제 이 친구들이 더 삐져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제 또 자기들이 또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. 같았나?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. 야, 네 아는 사람들 중에 호구 하나 불러봐. 내가 빨대 꽂아서 용돈 좀 쓰게. 막 이렇게 부탁을 했었나 봐. 근데 그걸 저를 연결을 한 거예요. 저한테 뭐 아는 형님 소개시켜준답시고 만났죠. 모란에서. 일단 뭐 부르면 가야 되고 얘기하면 들어줘야 돼요. 왜냐면 모란에 홍보를 해야 제가 먹고 사니까. 그래서 갔더니 뭐 빈대떡집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약간 제가 그 친구가 이제 그 형님이란 이 두 친구의 형님이란 저하고 비슷한 친구가 뭐 이렇게 굉장히 저하고 친구할 것처럼 하길래 혹시 이 친구가 그 두 친구한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혹시 그런 힘이 있나? 라는 생각에 약간의 기대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친구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니까 제가 약간 말을 편하게 했네요. 그랬더니 따귀가 그냥 한 대 날라오고 이게 딱인지 아구창인지 기억도 안 나요.
거기서 그냥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때 제가 이 친구가 나를 친구로 아는 게 아니고 나를 호구 잡아서 빨대 꽂아서 삥 뜯으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자리는 좀 모면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그때 한 10만 원인가 있는 거 내놓고 응? 내가 말 실수가 있었다면 미안하다. 뭐 바로 존대했죠. 미안합니다 하고 10만 원인가 놓고 왔네요. 근데 그 뒤로도 이 친구가 또 심심하면 저를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하도 연락이 오길래 왜냐면 안 가면 또 저희 매장 와서 행패 부릴까봐 그럼 완전 매장 접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갔더니 의외로 이 친구가 뭔가 술만 먹으면 돌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. 술 안 먹으면 또 멀쩡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어찌 말로 그냥 무마해서 모면을 했어요. 모면을 하고 그 뒤로는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이런 게 결국은 사람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돈을 아낄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더 써서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친구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면 100만 원 쓰던 걸 200 써가지고 아예 홍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맡겼다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장사도 하고 오히려 매장도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그때 그러하지 못했던 제 결정에 후회가 됐었죠.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시달리고 어찌어찌 막 이제 마음 편히 못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기울어요. 뭐 1000만 원 벌던 것도 한 700으로 줄고 어떤 때는 500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딱 들더라고요. 그때가 2011년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. 집사람한테 그 광주 탐벌동에 산호아파트 살 때인데 그 앞에 탄천이 그 개울이 있었어요. 하천인가? 네. 거기서 이제 애기들 데리고 놀다가 집사람한테 제가 좀 고백을 했죠. 이거 내가 앞으로 한 3, 4개월 정도면 이 일도 더 못할 것 같고 우리가 다달이 6, 700씩 나가는 것도 못 낼 수 있겠다. 이거 손을 들어야 되겠다.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그런 걸 하자는 거였죠. 그래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우리 알아보자 라고 집사람한테 털어놨더니 집사람이 그때만 해도 고지식하고 남의 돈을 떼먹는다는 거에 대한 것을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을 때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겁이 났나 봐요.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어떻게든 우리 더 벌어서 해결해보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존중했죠. 또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러기 싫었고 또 개인 회생과 파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겪어야 될 일이 제가 뭔지도 몰랐고 두려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사람 말대로 그 뒤로도 견뎠죠. 어떻게든.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. 그 뒤로. 결국은 그 뒤로 12월에 그해 12월에 5개월 더 있다가 개인 회생과 파산을 진행하게 됐으니까요. 굉장히 힘들게 오히려 더 힘들게 그 5개월 동안 그 6, 700이 나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 3천을 모아놓고서
개인의 생각, 개인 파산을 진행했다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그 또한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삶이라는 게, 인생이라는 게 계속 후회의 연속이에요. 왜 그때 그러지 못했나?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나? 그러지 말았을 걸. 그랬을 걸. 계속 후회죠. 계속 후회해요. 인생, 삶도 계속 지나고 보면 후회고, 후회가 많고. 지금 미국 주식 투자도 뭐 매일 하건 매주 하건 항상 왜 그때 미리 들어갔나? 왜 그때 미리 팔았나? 항상 후회죠.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후회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집사람이 더 버텨보자, 더 벌어서 해결해보자 라는 말을 따라서 더 견뎌봤지만 결국 그게 잘 안 됐어요. 네. 결국은 그 뒤로 결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 게 10월 달인가? 그해 10월 달. 예전에 저를 일산 마디어 신개념 합법적이지 않은 마사지 소개해줬던 중국 교포 아줌마가 이제 돌아가고 새로 한국 아줌마를 하나 구했었어요. 근데 이 아주머니는 뭐 야탑에서 뭐 마사지 매장 원장까지 했었다 그러더라고요. 뭐 말로는.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좀 어려워지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죠. 그러니까 그분은 기존의 마사지 매장, 처음에 쑥둔방하고 반신욕방 했던 마사지 매장에 거기 관리를 맡긴 거예요. 물론 홍보도 나름 제가 양쪽을 다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비중은 이 미래 마사지 쪽에 비중을 한 8 정도 두고 그쪽은 한 2 정도 두다 보니까 그쪽은 사실 일이 많지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아줌마가 이 미래 마사지에서 하는 일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. 아, 그럼 그게 말이 되냐? 아니, 이렇게 나이도 좀 있으신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? 그랬더니 손님만 엎드려 놓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들어가서 조명 어둡게 하고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험 삼아 몇 번 해봤는데 또 의외로 되더라고요.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죠. 어쨌든 뭐 일이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아줌마한테 일을 주다 보니까 미래 마사지에 대한 일도 주다 보니까 양쪽 일을 다 했죠. 이제는 미래 마사지에서 일하는 그 기존의 아가씨들이 불만인 거예요. 자기네 일을 나누게 되니까. 저는 어쩔 수 없을 때 쓴다고 쓰지만 그 아가씨들이 볼 땐 또 자기네 일을 나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줌마를 결국은 원래 있던 쑥둔방과 반신욕방 하던 그 매장에서만 하시게끔 했죠.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다가 한 달, 두 달, 석 달 가니까 이분이 정상적인 일만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니까 저한테 보장을 해달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그랬죠. 안 그래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뭐 아줌마한테 무슨 보장까지 해주면서 뭐 마이킹도 아니고 할 필요가 있나.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가 그냥 관둬도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 합법적이지 못한 일의 세계는 일단 뭔가 상대한테 불만을 주고 감정이 생기면 뭐를 꼬투리 잡아도 잡아요. 그래서 그랬나? 그 뒤로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아줌마가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. 당연하죠. 근데 그 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. 자기는
뭐 수입을 보장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. 그냥 자기가 있을 곳만, 거처할 곳만 있으면 된다. 그게 목적이다. 하더니 그래서 같이 했는데 이제는 수입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했죠. 그래서 그 뒤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자기가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 저를 협박하더라고요. 그게 10월이었어요. 자기가 그만둔다. 그래서 그만두시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만두고 나서 그 일하는 아가씨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네? 그 미래 마사지 장사 못하게 한다고.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.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. 네? 이제 불만인 거죠. 자기가 저하고 한 3, 4개월 있는 동안 수입이 형편없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. 그러더라고요. 처음에 무시했어요. 근데 이제는 미래 마사지 입구에서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손님한테도 못 들어가게 막 방해놓고 저한테도 신고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아가씨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. 당연하죠. 안 그래도 불안한 일인데 그렇게 대놓고 밑에서 신고한다고 매장 입구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겁나죠. 그래서 결국은 그 아줌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더니 300을 얘기하더라고요. 처음에. 네. 그래서 250에 합의 봤나? 제가 250 주고 그 아줌마의 관계를 끝냈죠. 그러니까 저도 그 또한 제가 후회스러운 게 저의 비밀을, 저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끝나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은 거죠. 그 아줌마 또한 어떻게든 제가 품어서 매장 관리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전체 매니저로 쓸 수도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 그 전 문제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 홍보도 모란 성남 전역을 그 출장 안 많은 그 두 친구한테 100만 원 더 주고 아예 전체를 맡겼다면 일도 더 많아졌을 거고 마음 편하게 장사했을 거고 그리고 이 아줌마도 수입이 안 돼서 불만인 아줌마를 무조건 나가라고 그럴 게 아니고 뭔가 그 홍보가 해결이 됐다면 이 아줌마도 더 품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을 텐데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쪼그라드는 거죠. 그래서 이 아줌마하고 이렇게 250에 합의 보고 다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미 아줌마들하고는 아줌마하고의 그런 분쟁이 있은 뒤로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. 와, 아니 간신히 그 아줌마하고 해결해놨더니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안 나오네요. 그래서 그 뒤로 한 달간 가게가 멈춘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시간까지 더 빨라지는 거죠. 아줌마한테 보상도 해주고 뭐 말이 보상이지 삥 뜯긴 거죠. 아줌마한테도 뜯기고 일하는 사람들도 안 나오고 가게는 멈춰버리고 수입은 없고 이제 진짜 난감하죠. 난감해요. 그러다가
이제는 10 이제 그게 이제 아줌마한테 삥 뜯긴 게 10월이고 11월에 결국 그 이제 기존에 하던 그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모란에서 하는 그 뽀뽀방처럼 그거를 해야 되겠다. 그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쪽 일하는 아가씨들을 뽑았어요. 업종 변경을 한 거죠. 그랬더니 또 그쪽으로도 또 뭔가 그 일하는 아가씨들이 있더라고요. 네. 참. 그때도 주로 이용했던 그 사이트가 기억이 안 나네. 뭐 마사지 구인구직 사이트도 있었고, 예?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또 사이트가 있었어요. 아마 지금도 뭐 그런 유사한 데가 있겠죠. 근데 그런 사이트들은 막 없어지기도 해요. 막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하고.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또 먹고 살려니까 또 어떻게 또 길이 터진다고 알아보다 보니까 그쪽 일하는 아가씨들을 또 섭외해서 구하게 됐어요. 근데 그때 친구 2명이 왔더라고요. 친구 2명. 다행히. 그리고 또 성남이었어요. 거주지가. 그러니까 출퇴근이 쉬우니까 와봤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이러이러한 매장 하던 데인데 이러이러 다시 이렇게 뽀뽀방으로 좀 바꿔볼까 한다. 그랬죠. 그랬더니 그 아가씨들도 뭐 또 반신반의하고 또 하루 해보고 아니면 가는 거죠. 냉정해요. 되면 하고 안 되면 가요 그냥. 또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심정으로 이 아가씨들을 잡아야 되겠다. 이 아가씨들이 일이 있어야 또 나올 거다. 그래서 또 홍보를 뭐 제가 홍보 열심히 한다는 게 뭐겠어요. 명함 또 뿌리는 거죠. 그때도 뭐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물음표 이걸로다가 뿌렸던 것 같아요. 그걸 또 막 뿌리니까 또 연락이 와요. 제가 물음표하고 뉴 페이스라 그랬나? 이렇게 했었나 보다. 물음표 뉴 페이스. 그렇게 해서 명함을 뿌렸더니 또 연락이 와요. 그래서 어떻게든 그 2 아가씨가 만족하게끔 그때 이렇게 오면 그거는 이제 뽀뽀방 개념이 4만 원 받았을 거예요. 4만 원 받아서 이제 2만 원은 아가씨들한테 주고 제가 이제 2만 원 먹는 식이었죠. 그래서 그거를 한 15개, 20개 정도 했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들이 또 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마사지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일할 사람이 나와야 일이 돌아가는데 이 뽀뽀방 업종은 더 이제 골 때리는 게 마사지 쪽은 그래도 출근율이나 근태가 나았던 거예요. 그때도 불만이었는데 이거는 뭐 한 이틀 하다가 3일 안 나오고 3일 하다가 뭐 이틀 안 나오고 안 나오는 이유는 한 100가지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몇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쩌다 나오는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사람 포함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또 알아가는데 또 좀 시간이 걸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반은 장사하고 반은 못하고
하루는 하고 하루는 못하고 뭐 이런 식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버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 출근하기로 했는데 안 나와 버리니 이게 답답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는 거죠. 알바식으로. 그리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세팅을 많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. 그런 걸 또 알기까지 한 2, 3개월 또 걸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12월이 됐죠. 2011년 11월 아니 12월. 그래서 그때 이제 버티다 도저히 안 되고 개인회생, 개인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, 개인 파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하고 집사람 같이 했거든요. 그때도 뭘 진행하면서 후회했는지 그런 얘기를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